안녕하세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대치동 전문가들의 김시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어 전문가, 1등급 전문가 안동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또 수능을 다시 또 치르게 될, 아니면 새롭게 치르게 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언제나 기원하는 안동우 국어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이번에 드디어 이제 수능이 끝났고, 네. 우리 친구들이 좀 홀가분해져야 되는데, 네네. 언론 발표를 보니까 국어가 많이 어려웠다, 불수능이다, 난이도 높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전반적인 평가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촬영하는 시기는 이제 수능이 끝난 후, 이제 며칠 후인 거고요. 아직 뭐 가채점, 각자들 이게 뭐 이렇게 매겨보셨겠지만, 아직 최종적인 성적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각 그 유수한 평가 기관이라든가 회사 또는 EBS 측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예상되는 컷을 보면 뭐 그렇게 어려웠다 언론에서는 좀 얘기하는 편이 있긴 한데요. 그게 작년보다 좀 어려웠던 거지 재작년보다는 조금 쉽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변별력을 가르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두 개 정도 있었고요. 아마 예상되는 1등급 표준 점수 컷은 아마 144점, 3.4점, 5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한 144점 정도에서 아마 머무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보다는 대략 표준 점수가 4, 5점 정도 오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비해서는 또 4, 5점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어려웠다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변별하기에는 좋은 수능 문제였다. 물론 여러분들의 고생도 물론 고생하신 것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 없이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치른 결과를 기다리시고 나중에 또 그걸로 이제 입시 지원하실 때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일단 EBS 연계율 50% 네. 연계율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었잖아요. 네네. 잘 지켜진 편인가요? 네, 아주 잘 지켜졌고요. 50% 이상의 연계율을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한 이후에 우리가 수능 문제를 보고 나니까 대략 뭐 어디까지가 연계냐라는 범위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53.8%, 그러니까 53에서 54% 정도의 연계율이 있었다. 더더군다나 문학에서는 조금 특이할 만한 게 문학에서는 연계율이 독서에서보다 좀 떨어지고 독서는 총 4개의 지문이 모두 연계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3개가 수능 특강, 이제 하나가 이제 수능 완성에서 연계되어서 나름대로 이제 연계율이 되게 높았구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 연계교재에 충실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생소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충실하게 연결을 시켜서 다행이네요. 네네.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제 네. 그 선생님과 말씀 나누다가 방송하면서 막판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해주셨을 때 제가 연계율은 이렇게 50% 이상 지킬 테니까 시험 시간에 그 긴장감 속에서 낯선 지문을 보는 것보다 그다음에 눈에 익은 지문, 심지어 눈에 익은 것을 넘어서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조금 더 심리적으로나마 시간적으로나마 되게 용이했을 건데 아마 역시 이번에도 독서가 이제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서에서 아마 연결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실력 발휘가 좀 나왔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네. 독서하고 문학하고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독서가 지배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졌다 뭐 그런 얘기가 많던데 네네. 특히 어떤 문항의 어떤 종류의 분야의 내용이 나온 건가요? 네, 뭐 그 수능 독서는 이제 당연히 뭐 인문예술, 뭐 사회문화, 뭐 과학기술, 그다음에 기본적인 독서 지문 이렇게 4개가 나왔는데요. 그 영역은 여전히 그냥 변함없이 출제되었는데 모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계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10번부터 12번까지 있었던 그 과학기술 제재. 그러니까 그 선형 열팽창 곡률 다 계산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곡률에 대한 반지름도 구해야 하는 그러니까 과학의 탈을 쓴 국어라는 말이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좀 어려운 지문이었는데요. 중하위권 친구들, 그다음에 좀 긴장을 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저도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런 지문은 이제 어느 정도 살짝 패스하고
다른 지문을 먼저 풀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부분이 좀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연계 교재 공부를 충실히 했다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낯섦과 어려움 정도는 좀 덜했을 텐데 연계 교재 공부가 좀 부족했고 이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웠던 지문이자 상당히 어려웠던 그 문제 및 선택지 구성이었을 거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과학의 열팽창 네. 12번 질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건 특히 인문계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아무래도 이과 학생들보다 높았겠네요. 네. 근데 그죠? 또 그 수년 전에 이제 지구과학과 음. 관련해서 네. 이거 너무 뭐 지금은 이제 문이과 구분이 이제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 너무 이과생들에게 유리했던 수능 아니었냐라는 비판을 좀 받았는데요. 네. 이번에도 그 비판으로부터 사실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또 물리를 또 이제 선택하는 친구들은 또 그렇게 적기 때문에 또 그 아주 극소수의 그 열팽창이라든가 공률, 계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잘 공부한 친구들에게는 특히 유리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의 탈을 쓴 국어라는 그 어떤 그 네이밍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반론을 또 제기할 수 있는데요. 언제나 그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또 과학 탐만 하는 친구들에게는 또 친숙하지 않는 지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너무 이렇게 뭐 이과생들에게 아니면 물리를 선택한 친구들에게 유리한 수능이 아니었냐라고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공격적인 멘트를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또 네.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원래 자연계 학생들은 경제 지문이 좀 어려운데 네네. 이번에는 경제 지문은 조금 평이하게 나오고 네. 8번의 그 법, 사회 관련 네네. 보증계약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다고 하는데 네네. 그럼 또 이건 또 이과 학생들은 또 이게 또 좀 어려웠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예. 역시 요 지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네. 복합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가지문, 나지문. 음. 근데 그러니까 원래 각각의 개별 지문,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 적용 파트 부분에서 하나, 그 다음에 뒷부분에 실전편에서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가나로 합쳐서 하나의 주제 통합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뭐 경제, 법 이게 좀 섞여 있는 채권과 담보와 관련한 이제 지문이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렵지는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약한 친구들은 좀 어려웠을 것이지만 중위권 이상은 그렇게 읽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독서 지문 말고 이제 문학도 있잖아요. 네네. 문학은 좀 어땠습니까? 문학이 토탈 총 8개 지문 중에서 연계가 이제 3작품 정도 됐거든요. 뭐 수군가를 비롯해서 뭐 감나무 아래, 고려종 시인의 뭐 이렇게 등등해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지 않는 5개 작품은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평가원 시험에 즉 뭐 6평, 9평일 때는 이 정도 한 절반 정도가 됐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8분의 3이라면 상대적으로 연계율은 조금 다른 시험에 비해서 떨어졌거든요. 연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 시간에 좀 생소한 작품을 봤다는 거고 생소한 작품이 또 이렇게 쉬웠느냐 이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점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수능 국어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출제진들의 그 부단한 노력과 학생 킬러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변별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 평가원 측의 기조에 잘 발맞춰서 저는 이제 입시를 담당하고 실전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강사로서 역시 올해 수능도 또 진일보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문학에서도 좀 변별력이 있었다. 새로운 작품인데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독서가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연계 공부에 충실했던 친구들은 독서보다는 문학에서 조금 난해함을 더 느꼈을 거더라고. 이제 기본적인 어떤 언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저는 문학에서 변별력이 그나마 있지 않았을까. 저는 또 이제 종합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문학에서 변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킬러적 성격은 독서에 있었으나 그다음에 변별력, 평소 때 얼마만큼 공부를 했고 얼마만큼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과 선택지를 따지는 공부를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문학에서 좀 더 변별력이 강화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독서하고 문학은 이제 공통 영역이고요. 네. 이제 선택 영역에서 네. 언매를 선택한 친구가 유리하냐, 네. 화작을 선택한 친구가 유리하냐, 항상 그런 문제가 네네. 저희가 나왔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음. 수험생들의 경향성,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친구들의, 그 수험생들의 경향성은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많은 수험생 또는 예비 수험생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저는 한마디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자기 성향대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언매를 선택해야 유리하다, 화작을 선택해야 유리하다가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선택한 것을 잘 고른, 그러니까 내가 고른 선택 과목을 그대로 열심히 하는 게 큰 편차 없이 유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언어와 매체 그다음에 화법과 작문의 나름대로 원점수는 3, 4점밖에 되진 않거든요. 근데 뭐 3, 4점을 더 맞겠다고 해서 그 자기가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언매를 고를 것이냐, 또 그럴 것도 아니고요. 화법과 작문 연습을 쭉 한다면은 그 정도의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의 갭은 충분히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고른 친구들은 나는 그래도 어떤 많은 정보량을 소화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적인 지식, 그 다음에 응용력을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언어와 매체를 골랐던 친구들, 그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이 또 나름대로 유리한 방법이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언어와 매체가 딱히 유리하다, 화법과 작문이 딱히 유리하다, 이런 간극도 이번에 완벽하게 소거가 된 좋은, 그러니까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충실했다면 내가 저걸 선택할 걸이라는 미련의 어떤 느낌은 없었을 수능이었다고 또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네. 현재 수능을 치룬 학생 말고 네. 내년 수능을 이제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 학생들한테 전반적인 올해 총평하고 더불어 네. 우리 이런 식으로 국어를 대비하자. 마지막 말씀을 조금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올해 수일 전에 수능을 보셨던 수험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20년 좀 넘도록 간접 수험생처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했는데, 이번 국어 수능 좋은 문제들, 그 다음에 출제진의 고심이 깊이 배어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느라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비 수험생들, 현 고3 이겠죠. 그러니까 현 고2, 내년에 고3 되거나 예비 고3이죠? 네, 예비 네, 고3.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또 N수생으로서 다시 한번 수능에 도전해 보겠다라는 친구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금 현재 선택 과목이 존재하고 있는 이 시험은 이제 다음 수능이 마지막입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으로 고민할 필요 없이 지금까지 이미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난 선택 과목 뭐 할 거야, 예비 수험생으로서 그걸 정해놓지 않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좀 이상하죠. 아직까지도 예비 고3인데 자기의 선택 과목이 무엇인지 결정을 안 했다는 것은, 자, 그게 화법과 작문이든 언어와 매체든 현재 본인이 마음에 들으셨고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셨기에 그 과목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바꾸지 말고요. 언어와 매체가 유리하냐, 화법과 작문이 유리하냐, 올 수능과 같은 기조로 간다면 본인이 선택한 게 가장 유리한 과목이다 라는 걸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현 수능 체제를 내년에도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언제나 그래 왔듯이 근 30년에 달하는 수능 역사상 그 시스템이 바뀌기 전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고요. 그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차원에서 여지껏 국어 같은 경우는 쭉 끌어왔던 그 시스템의 마지막을 큰 변화 없이 이제 마무리하는 게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마지막 그 전년도 국어 유형은 유사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어는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별력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은 거의 하나, 두 개 정도 빼놓고는 킬러 문항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연계율은 역시 50% 이상으로 상회할 겁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기본적으로 낯선 문학 작품, 낯선 독서 지문을 지금 수능 특강 아직 안 나왔죠? 내년 2월, 1월 말에 나올 텐데
그 전까지라고 한다면 한 두세 달 될 겁니다. 두세 달 동안 지난 수능 교재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지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연계 교재 말고요. 여러분들이 쭉 보셨던 모의고사를 훑어보면서 낯선 작품, 낯선 지문 훈련을 다음 수능 특강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연습하시고요. 수능 특강이 나온 그 직후부터는 수능 특강을 완벽하게 내가 섭렵한다는 마음으로 그때부터는 연계 교재에 충실한다라는 국어 공부 계획을 짜 놓으시면 나름대로 절반의 성공은 이미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신 선택 과목은 가급적이면 모험 없이 고스란히 유지하는 게 좋다. 두 번째, 수능 특강 연계 교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낯선 작품, 낯선 지문을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라. 그리고 수능 특강이 나온 다음에는 수능 특강을 내 것으로 섭렵하겠다라는 그 독한 마음을 좀 먹고 한 해를 준비하시면 뭐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신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1등급, 국어 1등급 전문가이신 안동욱 선생님 말씀 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국어 관련된 파트에서 또 좋은 말씀을 또 듣고 그렇게 모셔서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이제 이번 수능 유형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도 제가 좀 나름대로 콘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예고해 주셨는데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네. 김시훈이었습니다. 네, 안동욱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